안녕하세요. 필그림입니다. 일주일 만에 뵙겠습니다. 일주일이 됐나요? 그동안에 사그라들 줄 알았던 코로나가 지금 사그라들 분위기가 없이 그냥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확진자가 지금 3,000명을 넘어가고 있다는 말까지 들리는데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확진자보다는 자가격리하는 요령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우리가 자가격리하기 위한 요령에 대해서 찾아보면 별다른 정보가 없습니다. 어떻게 자가격리해야 하는지, 어떻게 내 몸의免疫力을 높여서 이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이길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병원에서도 이 바이러스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없으니까 지금 14일 정도의 자가격리를 하는 이유는 우리 몸의 면역력이 이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 몸에게 이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몸에게 좀 맡기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럼 지금 이 방송은 지금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찍는 거니까 지금 자가격리하는 어떤 요령 중에서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거든요. 그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맨 마지막에는 재밌는 지금 이처럼 그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면역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해서 과거에 있었던 그 재밌는 이야기를 끝으로 영상을 끝을 맺어보겠습니다. 지금 자가격리 하시면서 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 시중에 가면 흔하게 구할 수 있는 해열제가 있지 않습니까? 타이 땡땡이 있고 그 다음에 부룩 땡땡 또 뭐가 있죠? 개보 땡땡 그런 게 있죠. 그 다음에 펜 땡땡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해열제나 진통제가 많이 있는데 아마 집에 혼자 계시면서 열이 나면 불안하시니까 아마 그런 약을 자주 드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드시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병원이나 그쪽 치료방법에서도 증상 치료밖에 답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아마 하는 걸로 예상은 하고 있는데요. 14일 동안 자가격리하는 동안에는 제 생각에는 해열제나 진통제를 드시지 않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해열제, 진통제는 근본을 치료하는 약이 아니고요. 그리고 뒤에 그 해열제, 진통제 안에 있는 복약지도 설명서를 보시면 그 안에 이 약은 며칠간 먹고 열이 안 떨어지면 먹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대증요법이기 때문에 증상만 없애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근본적인 열이 나는 근본적인 치료를 해줄 수 없다는 게 나와 있거든요. 그 말은 곧 이 면역력이 센 사람 경우, 건강한 사람인 경우에는 이 약을 먹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면역력을 충분히 키워야 되는 입장에서는 해열제,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은 좋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광고 많이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면역력 높이기 위해서 이거 드십시오 하는데 특히 홍삼이나 인삼 그리고 녹용이나 공진단류의 약들은 그 면역력을 높이는 건 맞습니다. 근데 어떨 때 면역력을 높이냐면 몸이 차가워지고 냉해져 있을 때, 춥고 몸이 진짜 차가워져 있을 때 그때 홍삼이나 인삼을 먹으면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몸에 열이 있어서 생기는 열이 있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는 개념이라면 몸을 시원하게 해주는 거고 해독, 특히 디톡스 위주로 접근을 해야지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몸에 그 인삼이나 홍삼이나 녹용 같은 공진단이나 뜨거운 약재를 몸에 넣어서 몸에 더 열을 만들게 된다면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더욱더 온도를 높이는 격이 되거든요. 그럼 또다시 해열제를 먹게 되는 악순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격리한 동안에는 되도록이면 해열제와 진통제는 드시지 마시고요. 조금 열이 나더라도요. 그리고 면역력을 올리기 위해서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홍삼이나 인삼이나 녹용이나 공진단 대부분의 약들이 몸을 뜨겁게 하는 약들입니다.
그 약들은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먹는 쪽에서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햄버거. 그러니까 우리 시중에 나와 있는 대형 그 유통체에 나와 있는 패스트푸드는 먹고 나면 분명히 변이 안 나온다거나 소화가 안 된다거나 지금은 뭐 더부룩하다거나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격리되는 14일 동안만큼이라도 조금 생채식 위주의 건강한 음식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가공이 덜 돼 있고 조금 더 손이 덜 탄 음식 위주로 드시면서 그러면 열이 날 때 어떻게 되냐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첫 번째 열이 날 때는 일단은 땀을 좀 내야죠. 땀을 내고 집안에서 조금 움직이고 운동하고요. 그리고 족욕도 좋습니다. 족욕을 하면 땀이 나거든요. 땀이 나면 열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체크해야 될 게 열이 나면 또 체크해야 될 건 대소변이 막혀있냐 막혀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소대변이 시원하지 않으면 이게 또 열이 날 수 있거든요. 그건 일단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 열이 날 때는 몸을 좀 따뜻하게 해가지고 땀을 좀 내보십시오. 그 땀을 낼 때 땀이 나니까 몸에 그 땀을 통해서 몸에 미네랄이 빠져나가거든요. 특히 소금기가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땀 낼 때 그 따뜻한 소금을 좀 타가지고 물에다가 소금을 좀 넣고 소금을 타가지고 자주 마셔주면서 땀을 내주시면 몸에 열은 충분히 빠져나갑니다. 뭐 방송에서는 따뜻한 소금물을 먹는 게 바이러스를 없애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 소금물이 바이러스를 없애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넣어줌으로써 우리 몸의 면역력을 도와주는 쪽으로는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먹는 쪽으로 추가한다면 뭐 멀티비타민이나 멀티미네랄을 마셔주면서 조금 몸을 움직여주면서 땀을 내는 게 확실하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몸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소변과 대변. 이게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오면 또 몸에 열이 쌓이거든요. 그 소변 넣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변이 나가면서 시원해지거든요, 몸이요. 그러니까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면 또 몸에 열이 쌓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 열은 소변이 안 나가서 생긴 열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변을 잘 나오게 해야겠죠. 근데 이제 소변 잘 나오게 하려고 또 약국 가서 약을 드시면 이제 몸이 더 허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는 농협에 가시면, 농협 큰 데 가시면, 아니면 한살림이나 그런 데 가시면 그 옥수수 수염을 팔거든요. 옥수수 수염을 진하게 마셔가지고 소금을 좀 타가지고 자주 마셔주시면 뭐 소변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그 대변도 안 나오면 몸에 열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소대변을 항상 관찰해야 되는데 대변은 또 안 나오면 어떻게 되냐? 그거는 마트 가시면 알로에 겔이라고 그 많이 팔더라고요. 알로에 겔하고 유산균하고 뭐 요구르트하고 좀 챙겨 드시면 충분히 대변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푸른 자두요. 뭐 요즘 테일러 푸른인가? 그런 푸른 자두 주스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한 개씩 먹어주시고요. 알로에와 푸른을 잘 조합해서 드시면 대변의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이 난다고 해서 해열제는 막 드시면 안 되고요. 드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막 면역 증강을 위해서 막 몸에 열을 넣기보다는 지금의 병의 원인은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몸에 열독이 쌓여서 그렇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몸에서 잘 빠져나가게 해줘야 됩니다. 소변이 시원하지 않으면 소변을 잘 나가게 해주고, 대변이 시원하지 않으면 대변을 시원하게 나가게 해주고, 그리고 그 몸이 의식이 춥고 추웠다 더웠다 하면 땀을 좀 내주고, 이런 식으로 몸에 있는 열독을 땀과 소변과 대변으로 빼주는 방식으로 해주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밥을 잘 먹어야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밥을 잘 먹어야 되는데 어떤 밥이냐? 영양가 있고 조금 가공이 덜 됐고 그 다음에 뭐 집밥이죠. 집밥이 제일 좋은데 어떻게 집밥으로 잘 다 내가 영양을 흡수할 수 없다면 약국에서 파는 뭐 멀티미네랄이나 멀티비타민 그렇게 저렴한 것도 많이 있거든요. 약사님과 상의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저렴하게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비싼 것도 필요 없고요. 지금 당장 구해야 하니까 약국 가서 뭐 멀티비타민이나 멀티미네랄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 약사니까 추천해 줄 거거든요. 그래서 꼭 드셔야겠다면 비타민이나 멀티미네랄이나 미네랄 비타민 그 정도로 챙겨 드시고요. 소변과 대변이 안 나온다면 옥수수 수염이나 알로에 겔이나 아니면 푸른 자두 주스나 그 정도로 체크해 주시면서 몸에 그 밸런싱만 잡아주시면서 14일간을 보내다 보면 저는 잘 지나갈 수 있을 까 생각하거든요. 이게 대부분이 우리 몸의 면역력을 도와주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잠을 잘 자야 되거든요. 잠 잘못 자면 진짜 이게 잠을 잘 자지 못하면 온몸에 이렇게 기운이 뚝 떨어지면서 기운이 떨어진다는 말은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잠을 자면서 조금 심장이 식는다고 하거든요. 한방적으로는요. 잠을 자면서 몸에 열이 식어야 되는데 잠을 못 자고 번민하고 번뇌하니까 이게 결국에는 몸에 식지 않으면서 몸에 열이 계속 쌓이는 악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잠을 잘 자야 되는데 이거 잠자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잠을 잠 자는 게 제일 어려운데 잠을 잘 자기 위한 가장 좋은 팁은 박수 치는 겁니다. 제가 심장이 안 좋으시고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한테 제주도 분이었는데요. 그분한테 하루에 이렇게 박수를 한 1000번 쳐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잠을 잘 잤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루 1000번 하는 게 진짜 힘든데 이게 의외로 이 손과 심장이 연결돼 있어가지고 심장이 잘 꺼집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잘 꺼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박수를 5000번씩 1000번씩 길게 박수를 쳐보십시오. 그럼 심장이 정말 식어서 잠이 잘 올 겁니다. 잠자는 요령은 딱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요. 그리고 5번째는 쫄지 말아야 되는 거겠죠. 내가 두려움. 내가 진짜 코로나 걸렸으면 어떡하지? 그럼 어떡하지? 그 두려움 때문에 아마도 이 쫄면서免疫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신적 안정이 제일 중요한데 정신적 안정을 일으키면 또 뭘 해야 될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제일 좋은 게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게 독서입니다. 독서. 14일 동안 아무도 나를 건드리는 사람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14일 동안 한번 책하고 한번 친해보자 싶은 마음을 내셔가지고요. 한번 책을 읽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냥 책을 읽으면 이게 금방 너무 지루해서 안 되니까 큰 소리로 소리내어 책을 읽는 낭독이라는 어떤 독서 방법을 통해서 책을 읽어보는 걸 이제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낭독을 하면 가슴에 있는 열이나 화가 입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 가슴이 시원해지면서 몸이 시원해집니다. 낭독. 독서를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낭독을 어떤 책을 낭독해야 될까요? 물어보신다면 이런 책이 있거든요. 이런 책들은 낭송이나 낭독하도록 이게 만들어진 책이 있는데 이 책이 고미숙 선생님의 책인데 정말 낭송하기 참 좋게 만들어놨습니다. 아시는 분이 추천하신 책인데 제가 어떤 스트레스 받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책을 어떤 페이지 펼쳐놓고 한 10분 정도만 읽어도 마음이 가라앉고 그 많은 번뇌가 사라지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정신의 안정을 하기 위해서 꼭 책 읽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낭송입니다. 소리내어서 글을 읽습니다. 소리내어 글을 읽으면 마음이 안정이 되고 심장의 열이 빠져나가면서免疫力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5가지를 이렇게 자가격리하는 요령으로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열이 난다고 해서 함부로 해열제 진통제를 먹지 않는다. 열이 날 때는 이 열을 어떻게 빼낼지에 대해서 고민해 본다. 두 번째는 이 소변과 대변을 확인해 본다. 소변 상태와 대변 상태를 확인해서 소변이 시원하지 않다거나 대변이 시원하지 않다면
그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찾아서 소변과 대변을 잘 내보낸다. 세 번째는 잘 먹는다. 대신 잘 먹는다는 건 그 잘 먹는 그 재료가 좋아야 된다. 되도록이면 인스턴트를 먹지 말고 배달 음식이나 조미료가 많이 들어간 음식 먹지 말고 정갈하고 간결한 음식, 양념이 덜 된 음식을 꼭꼭 씹어서 먹는다. 뭐 적게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잠을 잘 잔다.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손바닥을 하루에 1000번씩 때려본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정신적 안정을 위해서 쫄지 않기 위해서 책을 읽는다. 독서를 한다. 어떻게 한다고요? 소리 내어서 글을 읽는다. 소리 내어서 글을 읽다 보면 충분히 안정된 삶을 꾸릴 수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 페텐코퍼라는 사람을 독일 그 학자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이 독일 학자는 그 근대 위생학을 이렇게 정립하신 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분이 그 시대가 뭐 1900 몇 년도인가 그 시대는 한창 세균이 병을 일으킨다라는 그런 학설이 팽배해 있었는데요. 이 페텐코프라는 이 의사는 아니다. 세균이 질병의 원인이 아니다. 세균은 콜레라와 관계가 없다.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기질이고 체질이다. 일종의 면역이죠. 하면서 대중이 보는 앞에서 농축된 콜레라 균을 마셔버렸습니다. 그럼 당연히 콜레라 걸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냥 경미한 설사만 하고 콜레라를 그냥 지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페텐코퍼입니다. 페텐코퍼. 지금 자가격리 하실 때 이거 불안하지 않습니까? 뭐지? 내가 왜 이럴까 고민하고 계시다면 페텐코퍼 인터넷에 페텐코퍼를 한번 쳐보십시오. 페텐코퍼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자기가 콜레라균을 마셨는지에 대해서 재밌는 일화가 있거든요. 그분이 세균은 콜레라와 관계가 없다. 중요한 것은 각 개인의 기질이다. 중요한 것은 각 개인의 면역이다. 약에 의지하지 말고 약으로 바이러스를 이기려고 하지 말고 우리 면역으로 이 바이러스를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